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몸속에선 사실 아무도 모르는 치열한 생존 투쟁이 시작돼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으려고 먹은 음식이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치명적인 독을 만들어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단백질을 먹는 모든 동물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단백질을 먹는다는 게 대체 왜, 어떻게, 필연적으로 독을 만들어내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정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1단계, 단백질을 먹는다. 2단계, 에너지를 얻는다.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랑은 다르게 딱 이 단백질만 분해되면서 아주 독특하고 또 엄청 위험한 찌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아니, 이 암모니아가 대체 왜 그렇게 위험한 악당 취급을 받는 걸까요? 우선 얘는 세포막을 그냥 막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의 pH 균형을 와르르 무너뜨리고요. 특히 우리 뇌세포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심지어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그냥 멈춰버리게 만들어요. 말 그대로 생명의 동력을 그냥 꺼버리는 거죠. 정말 무섭죠? 자, 그럼 이렇게 치명적인 독을 동물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요? 가장 먼저 아주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물고기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친구들의 전략은 아주 특별한 환경 덕분에 가능했는데요. 물고기의 전략은요, 딱 이 한 문장으로 끝나요. 희석이 곧 해결책이다. 주변에 널리고 널린 게 물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독을 그냥 옅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물고기가 찾아낸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에는 확산이라는 아주 간단한 과학 원리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를 하나도 안 써도 돼요. 그냥 몸속에 진하게 쌓인 암모니아가 저절로 농도가 옅은 바깥 물속으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거죠. 정말 공짜나 다름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몸 안에 생긴 암모니아의 80에서 90%를 그냥 아가미로 쓱 물속으로 흘려보내요. 굳이 에너지를 써가면서 독을 다른 걸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와, 진짜 경제적인 방법이죠. 근데 말이죠. 이 엄청 쉬운 해결책에는 아주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붙어요. 바로 무한한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이나 바다처럼 물이 끝없이 흐르는 곳에선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닫혀있는 어항이라면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고기가 내뿜은 암모니아가 희석이 안 되고 계속 쌓이겠죠? 결국 그 독에 자기가 중독되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야, 환경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 아니겠어요? 자, 이제 물 밖으로 한번 나와보죠. 물이 아주 귀한 땅 위로 올라온 동물들, 바로 우리 포유류 이야기입니다. 포유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략, 일종의 현명한 타협을 해야만 했어요. 땅 위에서는 물고기처럼 암모니아를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요. 만약 그랬다가는 몸에 있는 소중한 물이 다 빠져나가서 탈수로 죽고 말 거예요. 생존 환경이 바뀌었으니 이제 해결책도 완전히 달라져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포유류가 생각해낸 게 바로 요소라는 물질입니다. 이걸로 바꾸면 독성이 암모니아보다 무려 10만 배나 낮아져요. 엄청나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과정에는 에너지라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중한 물을 아끼려고 에너지를 지불하는 일종의 거래를 한 셈이죠. 네, 맞아요. 에너지 세금이라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우리 포유류는 간에서 에너지를 딱 내고 이 독한 암모니아를 안전한 요소로 바꾸는 겁니다. 덕분에 이제 이걸 몸 안에 잠시 저장했다가 소변으로 진하게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게 된 거죠. 물을 아끼기 위한 정말 똑똑한 생존 전략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훨씬 더 극한의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던 동물들이 선택한 그야말로 궁극의 생존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죠. 새나 파충류 같은 동물들은요, 이 요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요산이라는 걸 만들어요.
둘을 비교해보면 요산은 물이 거의 필요 없는 거의 반고체 페이스트 형태고요. 독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이죠. 요소를 만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해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비싼 에너지를 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극한의 수분 보존이에요. 사막 같은 데 살거나 하늘에 날려면 물은 무거우니까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문제 때문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껍질에 갇혀있는 아기새, 즉 배아는 자기가 만들어낸 독성 노폐물을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그 독에 중독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요산에 있었습니다. 요산은 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에도 녹지 않는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배아는 이 노폐물을 그냥 알 한쪽 구석에 안전하게 차곡차곡 쌓아둘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닫힌 세계인 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말 경이로운 진화의 발명품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전략을 한데 모아보면요. 생존을 위한 아주 거대한 균형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지죠. 물고기는 에너지를 아끼는 대신 물을 펑펑 씁니다. 우리 같은 포유류는 에너지와 물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타협점을 찾았고요. 그리고 조류와 파충류는 막대한 에너지를 내는 대신 물을 극한까지 아끼죠. 결국 모든 건 자기가 어떤 환경에 사느냐,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암모니아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물이라는 대가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라는 대가를 치를 것이냐, 지불하는 화폐만 달라지는 셈이죠. 어쩌면 이건 동물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도 매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을 아끼기 위해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가 만든 기술 속에는 과연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거래들이 숨어 있을까요?